1970년 서울 한복판에서 갑자기 버스 한 대가 폭발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군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죠. 정부는 이들을 무장공비라고 불렀는데요. 하지만 그 정체는 수십 년 동안 국가가 철저히 숨겨온 비밀이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실미도 사건에 감춰진 진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니 대체 왜 국가가 직접 키운 특수부대원들이 적의 심장이 아니라 자신들의 수도인 서울을 향해 총을 겨눠야만 했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971년 8월 23일로 한번 가보죠. 서울 대방동, 정말 평범하기 짝이 없던 오후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내버스 한 대가 멈춰서고 군인들이 버스를 포위하면서 순식간에 총격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버스가 통째로 화염에 휩싸여 버리죠. 사건이 터지자마자 정부는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이들은 북한에서 침투한 무장공비다.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시민들의 공포는 정말 말도 못할 정도였겠죠. 하지만 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은 북한군이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대한민국 공군 소속의 극비 특수부대, 바로 암호명 684 부대의 대원들이었습니다. 국가가 만든 가장 날카로운 칼이 바로 그 국가를 향해 겨눠진 그런 순간이었던 거죠. 이 끔찍한 비극의 뿌리를 알려면요, 시간을 3년 전인 196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당시 한반도는 그야말로 전쟁 직전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거든요. 1968년 1월 21일, 북한의 특수부대원 31명이 서울 중심부까지 들어와서 청와대를 습격하는 사건이 터집니다. 이때 유일하게 생포된 김신조가 박정희의 목을 따러왔다고 말했는데 이 한마디에 대한민국 전체가 충격과 공포에 빠져버렸죠. 국가의 심장부가 적에게 뚫렸다는 사실에 격분한 당시 박정희 정부는 즉각적인 보복을 지시합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했어요. 바로 눈에 눈는, 이에는 이. 북한이 31명을 보냈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31명을 보내서 김일성을 암살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부대가 바로 684 부대입니다. 이들의 임무는 아주 명확했어요. 평양에 침투해서 김일성을 암살하고 주석궁을 폭파하는 것. 부대의 존재 자체가 국가 1급 기밀이었기 때문에 인천 앞바다에 있는 외딴 무인도, 실미도에 완벽하게 고립시켜서 훈련을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목숨을 건 임무에 투입된 31명의 대원들, 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바로 여기서 국가의 첫 번째 거짓말이 시작됩니다. 아주 오랫동안, 특히 한 유명한 영화 때문에 이 부대원들은 사형수나 무기수 같은 흉악범들로 알려졌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면 죄를 사면해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다들 믿었죠. 그런데 훗날 국방부의 공식 조사 결과 이건 완전히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대원들 대부분은 영화에서처럼 사형수가 아니었어요. 그저 직업과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서 들어온 평범한 민간인들이었습니다. 주로 가족이 없거나 가난해서 기댈 곳 없는 젊은이들이 국가의 거짓말에 희생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핵심입니다. 이들은 죄를 씻기 위해 자원한 범죄자들이 아니었다는 것. 더 나은 삶을 꿈꾸다가 국가의 기만 행위에 휘말려 버린 명백한 피해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이 숫자 7. 이게 뭘 의미할까요? 1971년에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 그 지옥 같은 훈련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대원의 숫자입니다. 31명 중에 무려 7명이 훈련 중에 목숨을 잃었던 겁니다. 사망 원인은 상상 이상으로 끔찍합니다. 가혹한 수영 훈련을 받다가 익사하고 구타와 고문으로 죽어나갔습니다. 탈영을 시도하다가 붙잡혀서 다른 동료들 손에 맞아 죽기도 했고요. 심지어 기관병의 지시로 동료를 직접 처형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인간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과정이었죠. 3년 4개월 동안 이어진 지옥훈련. 그들은 오직 김일성의 목을 베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버텼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 세계적으로 냉전 분위기가 좀 완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남북 간에도 대화와 화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죠. 남북 적십자 회담이 추진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급변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6.8 사부대의 위상이 180도 바뀌어버린 겁니다. 어제까지는 필수적인 보복 수단이었던 이 부대가 하루아침에 남북 화해 분위기를 망칠 수 있는 재고해야 할 위험한 시한폭탄으로 전락해버린 거죠. 바로 그때부터 실미도로 가는 모든 보급이 끊기기 시작합니다. 식사는 정말 끔찍한 수준으로 떨어졌고 대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비밀 유지를 위해 우리를 전부 죽여 없앨 것이라는 극심한 공포가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1971년 8월 23일 새벽 그들은 여기서 앉아서 죽을 수는 없다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기간병 대부분을 살해하고 섬을 탈출, 인천에 상륙해서 버스를 탈취한 뒤 서울로 향하죠. 그들의 목적지는 단 하나, 청와대였습니다.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들의 억울함을 알리려고 했던 거예요. 하지만 대방동에서 군에 완전히 포위되자 그들은 마지막 선택으로 수류탄을 터뜨려서 집단 자폭을 하고 맙니다. 사건은 그렇게 비극으로 끝났지만 국가는 진실을 철저하게 덮으려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한 싸움은 수십 년간 고통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폭발 현장에서 살아남은 4명의 대원은 비밀리에 군사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들은 항소를 포기하면 살려주겠다는 군의 거짓말에 속아서 상고를 포기했고요. 결국 1972년 3월 10일 가족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사형이 집행됐고 시신마저 안매장되었습니다. 한 생존 대원은 마지막 재판 진술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김일성에게 겨누어야 할 총구를 동포에게 겨누게 된 이 불행했던 공작원들을 역사가 증거해 주십시오. 정말 피를 토하는 절규였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기나긴 여정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30년 넘게 꽁꽁 묻혔던 사건은 2003년 영화 실미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2006년에 와서야 국가의 기만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2024년까지 이어진 유해 발굴 시도는 결국 실패로 끝나면서 유가족들은 또 한 번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국가가 어떤 목적을 위해 인간 병기를 만들었다가 그 필요가 없어지자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 한다면 과연 진짜 적은 누구일까요? 실미도 대원들이 마지막 순간에 맞서 싸웠던 것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자신들을 만들고 버린 국가의 폭력이 아니었을까요?